내 재산, 내 안전을 현명하게 지킨다. 사이버 시대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사이버 시대 생존법. 자,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지난주에 이어 2주째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기획 이영필 계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너무나 바쁘시죠. 최근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또 태풍 카눈까지 북상을 하고, 또 새만금 잼버리 사건도 그렇고요. 계속 경찰들이 비상근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맞습니다. 링거도 맞으셨다고. 네. 최근에 그 살인 예고 댓글 대응을 하면서 계속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로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경찰관이 쓴 글이 있던데 제가 너무나 공감이 돼가지고, 호우에도 경찰, 폭염에도 경찰, 칼부림에도 경찰, 외국 귀빈화도 경찰, 국제행사에도 경찰, 태풍에도 경찰, 모든 문제와 민원은 다 경찰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 보니까 굉장히 울컥하기도 하고, 뭔가 진짜 고생 많으시구나. 몸이 10개여도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만큼 저희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모든 경찰관들이 혼신을 다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계장님도 그러신데 일선에 있는 경찰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출연하신 계장님께 대표로 우리나라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뭔가 끝인사 같아서 안녕히 가십시오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에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과 SNS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 경찰관들이 살인 예고 현장에 급히 출동하는 한편 게시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서 많은 경찰력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보면 대부분 장난으로 올린 경우가 많다고 해서 경찰관으로서 많이 허탈하나 이런 장난 글이라도 현재 경찰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리지 말 것을 당부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장난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진짜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만, 자, 자세히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이후에 경찰에서 대대적인 범죄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저희 그 경비 경찰과 지역 경찰이 살인 예고 지역으로 지목된 곳으로 해서 예방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사 기능에서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그 피의자에 대해서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흉기 난동 이후에 그 사건 최초의 사건 이후에 인터넷에 나도 흉기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런 식으로 살인 예고 글이 자꾸만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살인 예고 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저희 경찰에 신고된 살인 예고 글이 저희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해도 60여 건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한 25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보면은 대부분 다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에 몇 명의 사람을 칼로 살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을 올리면 무조건 검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모두 검거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장난이든 농담이든 재미든 상관없이 모두 추적해서 검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해도 35명을 검거했고 전국적으로도 100여 명 넘게 검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누군가를 죽이겠다, 살해하겠다라는 게 장난이고 농담일 수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살인 예고 글들이 그냥 단순히 난 누군가가 미우니까 죽일 거야, 죽이고 싶어가 아니라 특정 장소나 대상을 지목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가장 많이 살인 예고 장소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데가 이제 지하철역이고요. 지하철역. 뒤이어서 이제 놀이시설, 그 다음에 학교 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두 번의 칼부림 사건 모두 지하철역인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했었던 그렇죠. 점을 이렇게 보았을 때도
현재 그 살인 예고 장소 지목에 있어서도 가장 그 많이 지하철역이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참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터넷에 우후죽순으로 살인 예고 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인터넷에 이렇게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게 살인 예고 글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 대부분 보면은 우선은 재미로 올린다고도 하고 또 남들이 올리니까 나도 좀 올려보자. 아니면 좀 더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아니면 좀 나를 상대방이 우습게 보는 것 같으니까 좀 강해 보이게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보인다. 그런 의도로. 때로는 그 외에도 이제 SNS 상에서 아니면 게임 중에 상대방한테 욕을 듣거나 그런 경우 홧김에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누군가를 상하게 하겠다, 살해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또 겉으로 내뱉을 수가 있는 건지 일반인들은 참 따라가기 쉽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검거된 작성자 중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이었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 그 검거 피의자 중에 10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30대와 20대 순으로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대가 특히 많은 이유가 저희가 그 수사를 해보니까 SNS 이용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살인 예고글을 10대들이 이렇게 많이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걸 모르는 거죠. 네, 대부분 모르고 네. 장난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난에 개구리 맞아 죽습니다. 이거 진짜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들 검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그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검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지금 최근에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 검거한 사건이 있는데요. 네네. 그 피의자는 유튜브 상의 댓글로 놀이공원에서 일가족 타겟으로 칼부림하겠다라는 그런 글을 올리고 또 자신은 VPN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확신했으나 저희 경찰이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검거했고 또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VPN을 쓰거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사이트 글을 올려도 반드시 검거되므로 호기심이나 재미로 절대 살인 예고 글을 올리지 말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VPN이라는 게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는 그 약자인데요. 네. 이것이 가상 사설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국내에 접속하는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해외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가상 사설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회 접속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접속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 접속한 걸로 뜨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외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거나 아니면은 해외 사용자들이 국내에 접속 차단되는 경우에 이런 VPN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치 국내에서 접속한다든지 아니면 마치 해외에서 접속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새로운 IP를 부여받아서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검거를 했다. 그러니 이렇더라도 이런 걸 쓴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다. 무조건 잡는다라는 걸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글은 올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일각에서는 최근 기사들 보니까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한테 살인 예비죄까지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검거된 작성자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지금 경찰에서 가능한 법정 최고형의 법률을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글을 올린 경우에는 협박자와 의기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고 있고 네. 구체적으로 흉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집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살인 예비죄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 단순 협박죄를 적용했다면 최근에는 많은 공권력이 살인 예고 장소에 동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법정형이 훨씬 높은 의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기 구입 또는 소지 등 적극적인 실행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까지
적극 의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준비까지 했다면 진짜로 살인 예비 혐의로 엄벌을 하겠다. 이게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고 장난으로라도 이런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면 뭐 협박죄라든가 공무집행 방해죄 뭐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을 실제 하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 이렇게 단순히 장난으로 네. 글을 올렸지만은 이런 공권력들이 헛되이 낭비된 점을 감안해서 의기한 공무집행 방해로 네. 국내 최초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라든가 공무집행 방해죄도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살인 예고글을 올린 10대 초등학생이 실제로 최근에 검거가 됐는데 촉법 소년들은 어떻게 법이 적용될까? 처벌이 어떻게 될까도 궁금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 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촉법 소년의 경우에도 전원 모두 검거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 처분 결과는 그 의협 정도에 따라서 소년원 입소 또는 수강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촉법 소년은 그에 맞게 처벌을 하고 있다. 어쨌든 처벌은 강하게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실제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검거된 경우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한 살인 예비 혐의로 엄벌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됐던 20대 남성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네, 지금 그 경우에는 사전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고 네. 소지한 것이 아니어서 단순 흉기를 소지한 부분만 가지고 입건해서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살인 예고와 또한 이런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칼부림 사건이 이어지자 단순 흉기 소지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6시경에 수원역 산해 2층에도 경찰관 분들이 방패 가지고 다니시던데 예방 순찰인지 모르지만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안보현 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에도 예방 순찰들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뭐 역이나 백화점 이런 곳들입니까? 어느 곳들을 많이 예방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살인 예고 장소로 많이 지목된 곳이 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지목된 곳을 중심으로 네. 지금 적극적인 예방 순찰 활동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쉴 시간이 없네요. 링거 맞으실만 합니다. 갈수록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칼부림 예고 위치를 모아서 안내하는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던데 혹시 보셨나요, 기자님? 네네, 저도 봤습니다. 테러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월 3일 이후 3일 만에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개설 하루 만이었던 지난 7일 기준 5만여 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만큼 이번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잇따르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뭐 아직 잡히지 않은 곳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검거 완료된 곳은 또 검거 완료 뭐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쭉 볼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까지 생겨야 되나 싶어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 뭐 조금은 좀 불안감이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있자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경찰에서 검거하자마자 신속하게 그 검거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사이트에서 조회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오인 신고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6일이었나 신논현역에서 난동범이 있다 뭐 이런 신고 들어와서 승객들이 대피했는데 막 찰과상도 있고 타박상도 있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오인이었다. 이런 신고들이 최근에 또 많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그 불안감이 아주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오인 신고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들이 많으니까 또 계속해서 현장에도 많이 출동을 하시고 또 더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참 많이 큰 것 같은데
요즘 그래서 그런가 봐요. 호신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이 바로 호신용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던데 저는 궁금한 게 호신용품이 진짜 갖고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호신용품이 자신의 몸에게 적절한 그런 잘 맞는 호신용품이라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호신용품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해서 더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으슥한 골목길 다니지 말고 호신용품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삐용삐용삐용 뭐 이런 호신용품들 그런 게 인기였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호신용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 흉악 범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호신용품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당방위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호신용품을 사용하는 게 정당방위에 해당이 될까요, 계장님? 우선 정당방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또 아주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그 살해 위협을 직접 자기가 당하는 경우 네. 또는 상대방이 다른 제3자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 긴급 피난이라고 해서 네. 면책 행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지만 네. 그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예. 좀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인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호신용품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을 당한 다음에 호신용품을 사용하기에는 늦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기 전에 공격을 당할 뻔할 때 호신용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당방위가 아니라 내가 먼저 공격한 게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공격을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네, 기자님한테, 국회에서 네. 이런 부분은 좀 폭넓게 조사해서 법을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일반인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경찰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봤더니 경찰분들이 흉악범을 검거할 때도 진압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범인은 칼을 들고 있어도 경찰은 3단봉을 들고 현장을 나간다. 그리고 또 영화 대사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대사로 인용되는 게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다. 뭐 이런 대사도 진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칼 든 범인 잘못 때려서 다치면 경찰 책임이고 과잉 진압이다. 현장에서도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법들은 저희 경찰관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저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 그 경찰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흉기 난동범에 대해서는 실탄이나 아니면은 전자총을 쏘아서 검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셨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그에 따른 나중에 민형사적인 책임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인 사용에 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 경찰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경우 경찰관이 민형사상의 어떤 그런 고소나 아니면 수송을 당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 부분을 소송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청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네네,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경찰 전체 저희 그 청 차원에서 네.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당방위와 관련된 내용들 또 경찰들의 진압과 관련해서도 저희 법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 법전 시간에 다뤄볼 거니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그날 많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전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개편하는구나 우리. 만약에 살인 예고처럼요, 계장님 이렇게 수상한 글을 인터넷에서 봤거나 아니면 여기나 공공장소에서 뭔가 좀 저 사람 수상한데 행동이 이런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수상한 글을 발견 시에는 즉시 112나 사이버 범죄 신고하기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고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현장을 이탈해서 112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지금 아직까지는 폭넓게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덤벼요. 위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합니까? 근데 우선 그 흉기 난동범과 직접 부딪히지 마시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서 112에 신고해 주시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호신 무기로 제압하여 바로 현장에서 피해를 막던지 아니면 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인 경우에는 손이나 발로 막아서 가슴이나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지 않도록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그게 생각이 나야 될 텐데 말입니다. 달리기 연습을 해야 되나 도망가는 연습? 이 참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웃프다고 하죠. 예. 어떻게 이런 호신용품을 가지고도 정당방위가 되나를 걱정해야 된다는 게 참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고요. 이런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오인이면 어떡하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보다도 일단은 신고를 먼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검거된 피의자 중에 장난이나 재미로 그다음에 또 이제 술을 마시다가 치중에 이런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협박죄와 의기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협박글을 올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럼요. 예. 그리고 살인 예고글 발견 시에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셔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오늘 컨디션이 정말 현격히 나빠 보이십니다. 예, 얼굴도 많이 낯빛도 안 좋아 보이시고 건강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파이팅이십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영필 계장과 함께 인터넷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